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쌤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학년도 영독 1강의 11번 지문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문은 영구 가설의 수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문법부터 먼저 보겠는데 첫 번째 줄을 보면 in addition to 전치사 기능이죠. 뒤에 changing이 동명사고 change는 타동사로 써있기 때문에 뒤에 가설이 목적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about 다음에 또 간접 의문문인데 그 안에서 which는 의문 형용사로서 amount 수식합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what도 의문 형용사로서 effect를 수식해요. 그리고 두 번째 줄 뒤에 보면 by 다음에 being more specific 더 구체화시킴으로써 by 다음 동명사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줄에도 보면은 by breaking 동명사죠. 이때 break 목적어 down into 블라블라 하면은 목적어를 세분화시킨다. 목적어를 쪼개어서 into 이하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and then 다음에 making도 breaking과 병렬 구조인 동명사입니다. 거기서 hypothesis가 복수로 나와 있죠. 뒤에 이거는 involv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뒤에서 수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 중간 뒤에 보면 rather than은 not의 의미고 hypothesizing이라는 hypothesize 타동사지요. 가설화 하다. 뒤에 대절이 목적어절이고 대선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보면 will not이 보일 거예요. 뒤에는 increase over time에 생략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해석하실 때.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앞에 say는 타동사고 대절이 목적어 대접속사가 됩니다. 쭉 따라가서 find가 타동사고 what part of memory is most affected by stress인데 목적어절이죠. 여기서 what은 의문 형용사로서 part를 수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보면 for 다음에 social psychologist 사회심리학자들인데 who가 주격관계 대명사로서 사회심리학자들이 선행사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 줄에도 뒤에 personality psychologist 성격심리학자들 선행사고 who가 주격관계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문법은 그다지 어려운 게 없었어요. 간단합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지문 정말 좋은 지문이니까 6평, 9평 수능 혹은 내신에서 준비해 두시기 바래요. 자, 첫 번째 줄을 보면 첫째 줄 맨 뒤에부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Which amount of one variable variable 단어 꼭 챙겼어요. 변수입니다. 변수. 하나의 변수에 which amount 어느 정도의 양이 had what effect 무슨 영향을 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과거에 미쳤는지에 대해서 being more specific 더 구체적이 됨으로써 다시 말해서 더 구체화시킴으로써 가설을 변경하는 것과 아울러 다시 한 번 더 하나의 변수에 어느 정도의 양이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를 더 구체화시킴으로써 가설을 변경하는 것과 아울러 여러분은 가설을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변경하느냐? 바이아로서 더 구체화시킴으로써 뭐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입니다. 형광펜 꺼놨죠? 그럼 형광펜 꺼놨는 부분은 밑에는 형광펜과 내용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thus 그래서 if your hypothesis involves hypothesis가 단수죠. involves s 붙죠. general construct까지 보면 만약 여러분의 가설이 일반적인 그런 construct가 구성 개념이에요. 일반적인 그런 개념 또는 구성 개념을 포함한다면 you may be able to improve your hypothesis.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설을 개선할 수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은 위에 두째 줄에 여러분의 가설을 바꿀 수도 있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지금 방법이 나오겠죠. 그럼 이 방법을 두 줄을 정리해서 빈칸을 때린다는 거예요. By breaking that multi-dimensional construct입니다. 다차원적인 그런 개념을 세분화시킨다. 쪼개어서 그것의 개별적인 차원으로 함으로써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한 개별적인 구성 요소들을 수반하는 또는 포함하는 가설들을 만들므로써 여러분의 가설을 향상시키고 개선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죠. 다차원적인 그런 구성 개념들을 개별적 차원으로 다 나누고 쪼개는 거예요. 다 나누고 쪼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그 개별적인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수반하는 가설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종합하면 빈칸 답이 됩니다.
됐죠? 일반적인 거를 쪼개서 개별화시킨다는 거. 그러면 이제 가설을 변경시킬 수 있다. 개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예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rather than 뭐뭇이 아니라는데 hypothesizing that love will increase over time이죠. 사랑이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사랑하고 연애하고 또는 결혼하죠. 불타는 사랑하면서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사랑이 커질 거라고 가설을 세우는 대신에 가설을 세운다기보다는 여러분은 가설을 세울 수도 있어. 뭐냐면 사랑의 특정한 측면, 예를 들어서 헌신이나 친밀감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커질 거다라고 가설을 세울 수도 있어. 반면에 열정적인 사랑, 즉 다른 부분이겠죠. 위에 나왔던 거 다른 부분, 사랑에 대한 다른 부분인 열정적인 사랑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커지지 않을 것이다. 열정적인 사랑은 오히려 식어갈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시밀러리 나오죠. 시밀러리는 앞에 나온 내용과 시밀러리 뒤에 나온 내용이 주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소재는 달라요. 그럴 때 씁니다. Rather than saying that stress will interfere with the memory가 되죠. 스트레스가 기억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찾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어. 기억의 어느 부분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지를 찾으려고 애를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is it encoding, rehearsal, organization, or retrieval인데 그것이 부호하냐? 즉 가장 스트레스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부호하냐? 되뇌기냐? 조직화냐? 인출이냐인데 여기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메모리적 기억은 부호화, 되뇌기, 조직화, 인출 이런 단계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부호화는 정보가 뇌에 입력되는 첫 단계로 주어진 정보를 시각적 또는 청각적, 의미적 형태로 변환시켜서 기억에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되뇌기는 그 저장된 정보를 반복하여서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과정이에요. 반복해서 통해서 머리에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조직화는 정보를 의미 있는 구조로 배열해서 기억에 용이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기억하기 쉽도록. 그리고 인출은 그 저장된 정보를 필요할 때 언제라도 꺼내서 쓸 수 있는 과정, 사용할 수 있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봅시다. 자, 그 다음 문장에 보면 The component strategy입니다. 그 구성요소, 하나하나 쪼개진 그 구성요소의 전략은 해서 paid-off인데 payoff는 밑에 소기의 성과가 나다, 잘 돼가다, 성공적이랍니다. 퉁쳐서 이제 성공적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봅시다. 구성 요소의 전략이 성공적이었다. For social psychologist who 나오죠. 그 편견의 의식적인 차원, 그리고 무의식적인 차원으로 세분화시켰던, 다시 말해서 쪼개었던 사회 심리학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줄에 앞에 global over self-esteem이죠. 전반적인 그런 자존감을 다양한 유형, 즉 신체의 자존감, 학업적인 자존감, 사회적인 자존감 등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시켰던 성격 심리학자들에게는 이런 구성요소의 전략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 성공적이었다 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문제를 보시면 1번의 위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빈칸에 대해서 더 구체화시킴으로써 가설을 바꿀 수 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차원적인 구성개념을 세분화시켜서 개별적인 차원으로 만들므로써 그 다음에 그 개별적인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가설을 세움으로써 여러분의 가설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1번에 보면 What aspects of a variable had what effect가 됩니다.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어떤 측면이 하나의 변수라는 건 쪼개진 변수를 말하죠. 세분화된 변수를 말해요. 이 하나의 변수의 어떤 측면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가지고 구체화시킴으로써 가설을 바꾸자.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는 것 같죠. 자, 2번 보겠습니다. What other variables have the same impact 되죠. 어떤 다른 변수들이 똑같은 영향을 미치느냐. 뭘 똑같은 영향을 미쳐? 다 다른데. 세 번째, the role of the same size in identifying key variables가 되겠죠. 핵심이 되는 변수를 식별하는 데 있어서 표본 크기의 역할이죠. 표본 크기, 이런 말 없죠? 다음에 네 번째, what methodology입니다. 어떤 방법론이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용되었다.
어떤 방법론이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이런 것 아니죠. 어떤 방법론 말이 아니죠. 다섯 번째, cultural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a variable. 하나의 변수에 대한 문화적, 역사적인 배경,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은 위에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더 내용을 정리를 해봅시다. 처음에 도입부분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개념 세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의 변수의 어느 측면이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를 더 구체함으로써 가설을 변경할 수 있다. 일반 개념을 개별 차원으로 나누고 각 구성 요소와 관련된 가설을 세워서 가설 개선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문장에서 예를 들어서 개별 구성 요소로서 나누기의 예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변화를 연구할 때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헌신, 친밀감, 열정적 사랑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변화를 연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기억이라는 개념을 부호와 대내기, 조직과 인출로 나누어서 연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마무리 부분에서 여섯 번째 문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성요소 전략의 성공에 대한 사례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사회심리학자들에게는 편견을 의식적, 무의식적 차원으로 세분화시켰다는 거. 성격심리학자는 자존감을 여러 유형의 다양한 세분화를 시켰다는 거. 거기서 우리는 소기의 성공을 봤다라는 걸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독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번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속도는 빨랐지만요. 어쨌든 형광펜치에 있는 부분을 잘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